뒷목이 아파올 정도로 그냥 느려 터졌어요. 도모 노리노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한 뒤로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한국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관공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일본에 오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할 집이 정해지고 이사가 끝나면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작은 중소도시는 시약쇼, 즉 시청에서 하게 되고요. 오사카나 도쿄 등 큰 도시는 구약쇼, 즉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사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전입신고에 대한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각 구청의 민원실에 갑니다. 민원실에 가면은 이제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서류를 먼저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를 뽑게 되죠. 여기까지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번호표를 불리면은 그 작성한 서류와 자신의 여권 등의 신분증을 들고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예요. 빨리 끝날 때는, 그러니까 시즌이 아닐 때에는 1시간이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빠른 경우. 이 경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4월이랑 10월달 이때 인사이동이나 대학교의 학기가 바뀌는 시기거든요. 이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전입신고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한나절 걸려요. 진짜 신청하고 집에 갔다가 와도 그래도 자기 번호가 안 불렸을 수준으로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끝났는데, 그때가 이제 시즌이 끝났을 시기였죠. 10월 중순이었으니까 이미 시즌이 10월 달부터가 바뀌는 시즌이기 때문에 9월이 가장 복잡한, 사람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10월에 갔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 시즌에 가는 경우는 정말, 혹시라도 이제 일본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취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정말, 이 신입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경력으로 오시는 분들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다른 관공서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도 한국처럼 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본에 거주하는 전 국민, 그리고 외국인들도 포함해가지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세가 되었더라도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려는 문제가 무엇이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0살부터 거주를 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인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 30세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20세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는 10년 정도 연금을 안 낸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연금을 내야 되지만 만 30세부터 납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 20세부터 전입 온 30세까지 이 10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0년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고 정확히 한 달 후에 이렇게 생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게 연금사무소에서 온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20세부터 30세 10월까지 연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10년치를 전부 다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 출입국 기록 그리고 거주 기록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뒷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 편지에 대해서 내가 10년치를 일본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제가 회사를 가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월 1회 딱 한 번 토요일에 민원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우편물을 들고 연금사무소에 찾아갔죠. 연금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민원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전입신고했던 구청에다가 한번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토요일이죠.
관공서가 쉽니다. 구청도 당연히 쉬죠. 결국에는 구청에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제 전입신고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날은 허탕 쳤어요. 일본이 전산화가 정말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각 공공기관별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혀 답답하죠. 이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연금사무소가 아침 8시부터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출근 시간 전이라면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침 8시에 가서 결국 납입하지 않은 10년에 대한 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본 관공서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뒷목이 아파올 정도로 그냥 느려 터졌어요. 느려 터지고 부서 간 업무 협업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본에 취업을 했으면은 당연히 취업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될 테고, 그러면 일본에도 계좌를 하나 파둬야겠죠. 일본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데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 계좌를 만들라고 치면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면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해주잖아요. 일본은 더 빡셉니다. 일단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리소나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리소나 은행 계좌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지 어떠한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보다도 앞선 조건에 걸려버려가지고, 그게 뭐냐, 외국인이어서. 외국인한테 계좌를 안 만들어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외국인이지만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은 못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회사 입사를 해서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2-3주 정도 있다가 해당 거래 은행에서 직원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러 온 거죠. 좋게 말하면은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것도 답답해 죽는 거죠. 계좌 하나 만드는데 은행원이 직접 회사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간다는 게, 그렇게 해서 대략 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 후에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계좌를 만들었으면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게 되겠죠. 이게 또 문제예요. 인터넷 뱅킹의 신청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그냥 자기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개통이 돼요. 인터넷 뱅킹, 폰뱅킹. 제가 은행에 직접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자신의 신상 정보라든가 계좌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고 신청을 누르면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신청을 마치게 되면 약 2주 후에 은행에서 우편물이 하나가 옵니다. 이 우편물을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인터넷 뱅킹 신청했을 때 뭐 PC로 작성했던 그 신청서 내용이 인쇄가 되어 있는 그 신청서가 오는데, 이 신청서가 왜 왔냐면은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 우편 봉투에 동봉되어 있던 봉투에 다시 봉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또 2주를 또 기다려요. 그럼 2주 후에 우편물이 또 오는데, 드디어 이 우편물에는 뱅킹에 사용이 가능한 핀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핀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입력해야 비로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인터넷 뱅킹 신청하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일본은 한 달이 걸려요. 진짜예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로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주하게 되면 당연히 통신 대책은 확보해야겠죠. 인터넷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우선 이번 영상에는 제가 인터넷을 신청했었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인터넷은 참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히카리, 즉 광 인터넷을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일단 신청이 됐어요. 광 인터넷을 사용이 가능한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광 인터넷을 신청을 했어도 한국이랑 달리 광 케이블이 그대로 생으로 들어와요. 방 안까지. 이제 그걸 전기 시동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모뎀을 받게 되는데, 이게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뭐 할 수 있나? 일단 한 달 동안 인터넷 없이 생활을 했어요. 휴대폰 인터넷에 의존을 해가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모뎀이 있는데 알고 보니 방 안에 이렇게 생긴 광 케이블 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인터넷 프로바이더 측에서는 해당 건물에 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방마다 요 광 일종의 콘센트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모뎀만 보낸 거예요. 실제로 공사가 필요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공사 신청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 대기 기간 2달. 이미 한 달 동안 인터넷 없이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2달 더 인터넷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일본 와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유튜브는커녕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정말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집 앞 편의점 가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달을 더 기다려서 3달 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일본의 일 처리는 굉장히 느려요. 정말 한국인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느려 터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일 동안 가능한 일이 있으면은 한국인은 3일을 불러요. 3일 만에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못 마치면은 하루, 이틀 계속 조금씩 연장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5일 만에 가능한 일이 있다고 치면 7일을 불러요. 이 7일을 부른 다음에 5일 만에 끝내고 남은 이틀 동안 검토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다 부딪혀야 될 일입니다. 이 밖에도 느려 터진 일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우선 일본에 거주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힐 내용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본 거고요. 또 느려 터진 일 처리가 있다면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